안녕하세요. 보험금 분쟁 해결사 손해배상사 김병호입니다. 오늘은 자궁경부 이형성 N871로 진단받았지만 제자리암 진단비를 청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가 제자리암 진단비 청구와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면 제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손해사정사님, 안녕하세요. 자궁경부 이형성의 진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부분의 성인 여성들은 자궁경부암 검사의 일환으로 세포병리 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검사 결과가 HSIL 또는 CIS, CIN2, CIN3로 보고되면 조직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게 됩니다. 이후에 조직검사 결과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고되면 상핀의 병변을 제거하기 위하여 원추 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직검사 결과에서 확인되는 자궁경부의 이형성 정도에 따라 진단서는 질병분류 N871, N872, D06으로 발행됩니다. 자궁경부 이형성은 모두 제자리암으로 진단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암보험에서 암의 진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따르면 CIN2는 N871로 분류하고 CIN3는 N872 또는 D06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검사 결과가 CIN2로 보고되면 중등도의 자궁경부 이형성, 질병분류 N871로 진단하게 되고 CIN3로 보고되면 중증의 자궁경부 이형성, 질병분류 N872 또는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6으로 진단서가 발행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암보험에서 제자리암으로 정하고 있는 코드는 D00에서 D09까지입니다. 한편 CIN3는 대부분 D06으로 진단되는데 간혹 N872로 진단서가 발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제자리암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받는데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CIN2의 경우에는 극히 일부 병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N871로 진단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분류 N871은 여성 생殖기관의 비염증성 질병에 해당하는 코드이어서 제자리암 진단비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직검사 결과가 CIN2로 보고되어서 진단서가 N871로 발행되어도 제자리암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궁경부의 상핀의 종양은 비정형 세포가 상피증에서 관찰되는 정도에 따라 현재까지 세 가지 시스템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분류 시스템은 디스플라지아 분류법으로 마일드, 마더레이트, 시비어 디스플라지아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CIN 분류법으로 비정형 세포가 상피세포층의 3분의 1 미만에서 관찰되면 CIN1, 3분의 2층까지 관찰되면 CIN2, 전층에서 관찰되면 CIN3로 분류합니다. 세 번째는 SIL 분류로 LSIL과 고등급 편평상피병터, 즉 HSIL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CIN3가 제자리암으로 분류된다는 것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그런데 CIN2의 경우에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제8차 KCD에서 N871로 분류하고 있지만 CIN2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HSIL은 제7차 개정 KCD에서부터 제자리암으로 분류하고 있어서 CIN2도 제자리암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 중등도의 자궁경부 이형성 N871로 진단서가 발행되어도 제자리암 진단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상 실무에서 CIN2, N871로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했을 때 보상 담당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보상 담당자는 진단서의 질병분류에 기초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검사의 내용이 제자리암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검토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조직검사 결과지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보상 담당자에게 비록 진단서는 N871로 발행되었지만 제자리암으로 진단비가 지급되어야 하는 이유와 근거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인 정보가 부족한 일반인들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구두 설명만으로 보상 담당자를 이해시킨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손해배상 업무를 위임받으면 제자리암으로 진단비가 지급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약 30쪽 내외의 보고서와 20쪽 내외의 입증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제출되어도 보상 담당자가 저희 주장을 수용하여 그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통화도 하고 보충 서면을 제출해야 지급 결정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는 언제 위임해야 하나요? 언제라도 손해배상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부지급 의견을 받게 되면 그때 선임 의사를 밝히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청구서를 제출하여도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위임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사의 입장에서 보면 청구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제대로 준비해서 한 번에 일처리를 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한번 부지급 의견을 받고 나서 손해배상 사무를 위임받게 되면 이미 보상 담당자가 부지급 의견으로 강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이후 지급 의견으로 설득함에 있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반드시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이죠. 손해배상사를 선임한 이유는 보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좀 더 수월하게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입니다. 혼자서도 보상 담당자를 설득할 능력이 있다면 굳이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손해배상사를 선임할 이유는 없겠죠. 그런데 손해배상사를 선임하여도 대부분은 보험금이 지급되면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정하고 있어서 보험금을 지급받지도 못했는데 보수만 지급하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대부분의 보험사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주치의 소견이나 의료자문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무조건 보험사의 요구에 따라가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보험사의 이런저런 요청 사항이 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보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손해배상사를 선임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위임장을 작성하기 전에 충분하게 상담하시고 가능하면 질병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손해배상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궁경부 이형성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궁경부 이형성의 제자리암 청구와 관련하여 추가로 의문사항이 있으면 라온 손해사정에 직접 전화해도 되나요? 예,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자궁경부 이형성과 관련한 모든 쟁점을 설명드리지 못했지만 다루어지지 않은 쟁점에 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라온 손해사정 블로그에 오시면 여러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온 손해사정은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궁경부 이형성증 질병 분류 N871로 진단받고 제자리암 진단비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은 보험 분쟁 해결의 기본입니다. 라온 손해사정은 폭넓은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확한 법리 판단과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